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그 SPSS, 통계 패키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PSS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 for social science. 이렇게 해서, SPSS는 이제 그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또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 처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편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SPS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윈도우에서 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뭐 전부 IP로 이제 라이센스해서 쓰게 되겠지만 CD를 어떤 옛날 소프트웨어도 좋습니다. 옛날 프로그램도 CD로 여러분 PC 하나 깔아두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시키시면은 SPSS를 실행시키시면은 윈도우 초기 화면이 이렇게 PPT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뜹니다. 요즘 IBM이 이제 시카고에 있던 이 SPSS 회사를 사서 병합시켰습니다. IBM 회사인데요, 지금은. 그래서 SPSS는 윈도우가 세개 윈도우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면 뜨는 윈도우가 이제 스프레드시트 형태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요거는 이제 데이터 윈도우인 것이죠. 그죠? 데이터 윈도우는 두 가지 화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디폴트 상태로 뜨는 게 데이터 시트, 스프레드 시트고, 그 밑에 보면은 변수복이라는 그 시트가 하나 더 보입니다. 엑셀의 시트 1, 시트 2처럼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SPSS 초기 화면에서는 밑에 보시면은 스프레드 시트가 하나는 데이터로 되어 있고, 하나는 변수복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데이터 윈도우고, 또 요걸 어떤 조작을 해서 실행시키시게 되면은 아웃풋 윈도우를 넣게 되고,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작을 행할 수 있는 명령문 윈도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요 아래 이제 SPSS를 실행시키시면은 IBM SPSS 스틱스라는 단어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밑 이제 스프레드시트 가보면은 제가 이 데이터 입력해 놓은 거는 장애인 고용 패널에서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입니다. 아래 한글과 마찬가지로 파일 메뉴가 있고 편집 메뉴가 있고 보기 메뉴가 있고 데이터 메뉴 이렇게 쭉 변수 명령문 그죠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데이터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에 보면은 아까 저기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그죠? 요 값들이 데이터입니다. 여기 로우고 여기 이제 칼럼이 여는 상태로 쭉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시트의 첫 번째 칼럼은 변수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수명. 영어 이니셜로 이렇게 대축이 되어 있고, 변수명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칼럼은 변수 형태를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 형태. 변수 형태는 숫자냐, 문자냐, 뭐 이런 거고, 너비, 소수점, 변수 설명,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창 옆에 변수 설명 보면은 변수마다 이렇게 여기 값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하나는 값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값이라는 거는 이 변수의 명칭이라는 소리고 변수 세부 값들은 변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변수 수준에 보시면은 장애인 고용 패널 경우에 젠더라고 이제 돼 있는데 젠더에서는 남성은 1로 또 여성은 2로 그렇게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변수 설명에 보면은 첫 번째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척 값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척 값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의 방식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
그 장애인들이 어떤 설문에는 응답을 거부했다면은 이거를 이제 응답 거부라는 거를 전부 일괄적으로 98로 그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패널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뭐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입력된 값들을 통계 처리해서 해석할 때는 통계 처리할 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결정값을 미싱으로 하라든지 결정값을 미싱으로 하라든지 또는 뭐 다른 방식 평균값으로 대체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미싱 값을 그러니까 미싱 값이 99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임의로 그거를 그 해석하기가 난해하지 않도록 엉뚱한 해석이 되지 않도록 분석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정값이 그러니까 고용 패널이라든지 패널 데이터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내가 그 분석해서 연구하고자 할 때는 데이터 결정값이 그 입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제외시켜서 그 미싱 값의 영향력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평균값으로 처리해서 일반적인 해석 결과를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에 처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빈도 분석이나 기술 통계를 해서 처리했다고 할 때 이 통계 처리한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 아웃풋 창이 뜨게 됩니다. 실행시키자마자 빠른 속도로 분석 결과가 띄워지는데 이게 이제 아웃풋 윈도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한 결과 값들이 이렇게 지는데 디폴트 상태로 보니까 지금 제 연구 자료에 그 세사하고 디사하고 넣어놨는데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인데 소수점이 대체로 한 6개, 5개까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것도 임의로 사전에 옵션을 주면은 소수값 한 자리라든지 두 자리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빈도 분석에서 제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보니까 그 셋사라는 데는 3명, 뭐 1명, 1명, 뭐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평균값하고 쭉. 요게 이제 아웃풋 윈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시면은 아웃풋 윈도에 있는 로고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것을 실행시키시면은 명령문이 따로 뜹니다. 그래서 명령문을 저장을 해두고 거기에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변수를 하나씩 추가시켜가면서 그렇게 분석하실 수가 있도록 명령문을 항상 저장해두는 그런 태도가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기술 통계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고차적인 뭐 다중회계 분석이라든지 요인 분석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문을 저장해 두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실행할 때 여러 가지 조작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이 출력물들은 여러분들이 이 경로를 지정해서 디렉토리를 D 드라이브 저는 뭐 D를 데이터 백업용으로 씁니다만 데이터 저장용으로 쓰는데 D 드라이브에 있는 SPSS라는 그 디렉토리에 빈도 출력 결과라는 이런 형태로 그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데이터 값이 여러분들이 수정이 가한 후에 계속 그 저장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아웃풋 창이 나오면 이 결과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저장해서 아니면 뭐 SPS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정 방식 그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결과물을 특정한 디렉토리에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뭐 도스라든지 뭐 다른 텍스트 형태라 또 그 아래 한글 또 뭐 워드 이런 것을 불러들여서 편리하게 그 워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저장해 두고 또 명령문도 이 로고를 별도로 아니면 결과물의 로고 창은 이 박스 속에 있게 됩니다만 그걸 드래그 해가지고 전체를 텍스트나 ASCII 파일 형태로 저장해서 나중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 걸 열었다든지 아니면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분들 임의로 이렇게 열었을 때, 열기 하면은, 데이터를 열어서,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파란색, 어, 중간 삼각형으로 된 거, 요게 실행 버튼이고, 아니면은, 요 실행의 명령문을, 그 반전시킨 명령을 모두 클릭하시게 되면은, 전체 분석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일부만 하겠다. 그러면은 선택해서, 예를 들어 명령문을 쭉, 뭐, 기술 통계 이상으로 쭉 해놓고, 나는 기술 통계 부분만 분석하겠다 할 때는, 그건, 그 드래그해서, 이렇게 막 거즈로 드래그해서 반전시킨 후에, 그 부분 선택 영역만 R 시키면은, 그 부분만 특별히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실행 클릭하고 아웃풋 윈도에서 그 결과물과 또 명령문을 별도로 저장해주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인 분석을 할 때 명령문을 불러들이면 데이터와 연동되어서 그 부분만 살짝 수정해서 실행시켜서 통계 분석 결과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유의무로 이제 데이터 시트를 열고 가장 그 기초화되는 통계 분석인 빈도 분석. 기술 통계량보다 저는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빈도 분석 실시할 때는 일반적 특성이나 해석이 용이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범죄화된 자료라든지 이런 해석이 용이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내가 외부 데이터를 스크리닝하는 그 리파이먼트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게 익숙한 단순한 그 변수들을 찾아서 빈도 분석을 해서 실행시키면은 극단치라든 예를 들어 성별인 1, 2라는 레벨밖에 없는데 뭐 4, 5, 9 이런 것들이 입력되면은 그거는 극단치나 이탈치로서 다시 설문지에 돌아가서 조사표나 설문지에 돌아가서 그 응답의 그 오류를 그 수정한다든지 또 이상한 난수 그 키보드 입력하는 실수로 인해서 난수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찾아서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빈도 분석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빈도 분석은 자료를 리파인먼트 하는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세사와 디사의 두 가지 변수를 입력 놓고 통계량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평균과 최빈값 또 표준 편차와 최소체 또 외도나 첨도도 중요한 정보겠죠. 통계에서. 그래서 이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빈도 분석을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SPSS 메뉴에 보시면은 요 분석 위주로 통계 처리에 많이 쓰는 그런 메뉴입니다. 분석에서는 통계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엑셀보다는 조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에 가셔가지고 기술 통계 가면은 기술 통계보다는 빈도 분석이 범주 자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 통계보다는 옵션이 더 많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장애인 고용 패널 자료 중에 장애 유형 15개로 형성된 장애 유형을 구분해서 통계량도 이렇게 적절히 중심 역량이나 또는 산포도와 또 분포에 대한 외도 첨도에 관한 정보를 옵션을 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 결과 값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장애 유형만 변수만 이제 분석해 놓고 옵션을 줘서 옵션을 이런 겁니다. 그죠? 평균, 합계, 표준 편차 재수값 등 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점도, 외도도 굉장히 변산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이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빈도 분석이 또 좋은 거는 그 분석한 결과 값치들을 표준 점수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값을 G 값으로 그러니까 로우 스코어를 로우 점수, 원 점수를 G 점수로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그 빈도 분석이 굉장히 요거는 이제 기술 통계 내기죠. 빈도 분석보다는 여러분들이 표준화 점수, G 점수를 얻을 때는 기술 통계로 가서 표준화 값을 변수로 저장했을 때 G 점수가 쭉 나와서 그것을 나중에 T 점수로 전환한다든지 혹은 다른 표준화된 점수 전환해서 여러분들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 유형 15개 보니까 패널이 모두 3,983개인데요. 데이터 값이. 케이스 수가 3,983개인데, 15개가, 이 1,109개는 이제 결적시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유형에 대해서 응답을 잘 코딩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정보는 아닙니다. 그죠? 이 패널 정보와 시스템 결적값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좀 해석이 난해한 것이죠. 타당한 결과를 우리가 유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보니까 이게 몇 년도 건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장애인 고용 패널이 조사된 게 모두 5,092명입니다. 장애인 5,092명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15개 장애 유형에 대해서 1,109명은 응답을 안 했다는, 코딩을 못 했다는 거예요, 조사원들이. 그러니까 3,983명에 대해서만 법정 장애복지법상 그 장애 유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체장애가 한 40%,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각 청각 장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 유형의 이게 유효 퍼센트 보면은 조사된 그 장애 유형만 본다면 50%, 절반 이상이 이제 지체장애로 그 부분이 됐고요. 시각 청각이 각각 한 12%, 11%, 또 뇌병변장애 한 10%,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패널 자료를 보고, 아니면 요즘 빅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SPSS 통계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유인물인데, 제가 그 아주 초보적인 그런 이제 그 입력 방식, 그 SPS와 관련된 동영상들을 그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SPS에 대한 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